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강의하신 사장님은 이제 포항에서 2대째 누수를 또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나이가 젊지만은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일 또 전문가고요. 다양한 나름대로 어떤 개척자예요, 개척자. 네. 개척자고 나름대로 지금도요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뭔가 새로운 신기술 있으면요 뭐 목포고 제주도고 다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품을 엄청 팔고 내가 이제 뭐 어떤 정상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이제 이 시간부터는요 궁금한 사항들 다 여쭤보고 또 질의 도와주시고 해서 내가 또 아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몰랐던 얘기, 그다음에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거 하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물어보세요. 자, 다음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소리를 너무 거창해서 어떤 별 다를 모르겠어요. 저는 마이크 없이 워낙 목소리가 커서 그냥 바로 말을 안 하니 더 좋을 것 그죠? 잘 들려. 저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포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뭐 국민에서 오신 분도 있고 대구도 제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포항에서 재밌는 말씀이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5만 원이 한 50만 원이 되도록 최대한 설명을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하고 있는데 한 15년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 사임하고 2년이 돼가지고 이제 강의할 시간이 되고 오늘 제가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보시다시피 옥내 누수 탐지에서 하는 방법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죠, 그죠? 사연님께서 저보다 선배님들 계신 분도 있고 계시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찾는 방법도 있고 또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조금 더 끄덕여야 될 부분도 알겠나 싶습니다. 여러 배관의 종류에 대해서도 보면 누수 음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세력 위치에 따라서 음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압력을 세팅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런 데에서 이야기를 다 전반적으로 기술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옥내 누수 탐지란 계량기를 지나서 이게 계량기라면 대형 공장 누수도 계량기를 지나서는 옥내 누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해서 옥내 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옥내 누수는 엄연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계량기를 전에 시상소 하시는 분들을 옥내 누수라고 하더라고요. 상소, 관망사를 하더라고. 우리는 엄연히 말하면 계량기를 지나서 공장, 아파트, 주택, 상가 등에 지나서는 옥내 누수라고 칭하십니다. 위에 보듯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주택 누수 탐, 아파트 누수 탐지하는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다가 들어오게 되면 전화를 받게 되면 어디에서 새는지 아파트십니까? 주택이십니까? 물어보게 되겠죠. 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고객한테 어디에서 물이 샙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화장실에서 셉니다. 거실에서 셉니다. 베란다에서 셉니다. 라고 물어본 뒤에 그 다음에 누수 증상을 두 번째 물어봅니다. 물이 계속 떨어집니까? 아니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합니까? 비가 오면 셉니까? 라고 크게 세 분류로 물어봅니다. 자,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떨어지는 양이 어제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며칠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수도 배관에서 새는 경우이라고 봐야 되겠는 거죠. 근데 전화 전화를 때 물이 샜다 안 샜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요즘 많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욕실에서 그냥 많이 나타나죠. 왜? 욕실 같은 경우에는 수도 배관도 지나가지만 방수적인 누수 때문에 내가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물이 샜다가 또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샜다 하는 경우가 방수적인 누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방수에 대한 거를 또 여러 가지 물어봐야 돼. 곰팡이가 피어납니까? 방수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방수는 하얀색 고드름이 열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옆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가 곰팡이라는 친구를 같이 다닙니다. 보면은 두 명이서 항상 존재라가 땡겨요. 그런 경우도 물어볼 수도 있고 빗물에 의해서도 또 보면은 샜다 안 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거는 하수 배관에서 샜을 때가 가장 골치 아픕니다. 왜? 앞에 방수 누수하고 하수 간의 누수는 거의 맥락이 비슷한 왜? 같이 화장실에 물을 쓰게 되면 샜다가 안 쓰면 안 샜다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또 요즘은 저 뒤에 이제 내시경 카메라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감찰해보면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아파트에 누수를 할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화 통화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대부분 누수탑 업체들은 사장님들 보시면 거의 그러실 겁니다. 아, 물 떨어지냐 보고 수도 세겠네 하고 바로 이제 컴프레셔가 압력 막 그걸 준비를 하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계량기 검사를 1차적으로 먼저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초보자인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계량기 검사란 말 그대로 계량기를 통해서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정확도는 한 60%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계량기 검사란 물론 하시기 전에 정수기 밸브, 그 다음에 변기 밸브를 잠그시고 난 뒤에 해야지만이 정확도가 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틀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변기 부속에서 조금 물 떨어지는 것도 계량기들은 나중에 체크가 될 수가 있고 정수기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가 그 3개의 밸브, 2개의 밸브는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물 나오는 수도꼭지마다 조금 떨어지는 게 있다 싶으면 거기 밑에 있는 밸브를 다 잠궈 주시고 난 뒤에 확실하게 물이 안 떨어지면 확실하고 계량기를 가서 요즘은 이렇게 아날로그 계량기도 있는 데도 있고 요즘 새 아파트들은 다 디지털로 바뀐 데가 많아요. 그러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맨 끝자리 소수점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확인해보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판단하기 디지털은 조금 어렵기는 사실입니다. 자, 계량기를 이 밸브를 잠그고 아까 그 앞에 초기 대응하는 걸 다 하시고 난 뒤에 이 밸브를 잠굽니다. 그죠? 잠그고 난 뒤에 한 5분에서 많게는 한 10분 뒤에 물이 많이 새는 경우는 바로 돌아가는 게 보이겠죠. 미세 누수는 그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10분 동안 기다려야 하냐면 10분 동안에 그 물이 한 방울이 두 방울, 10방울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그죠? 그러면 10분 뒤에 탁 열었을 경우에는 이 전기 별표가 돌았다 했을 경우에는 수도의 누수가 될 가능성이 60, 70% 이상 봐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해볼 게 뭐냐면 자 일단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잠깐 여러분 돌아갔어. 그러면 우리는 존재하는 배관이 두 개죠, 그죠? 수도 배관이 냉수가 있고 온수가 있을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온수, 냉수가 생긴지 또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일러에도 보면 이렇게 네 가닥의 배관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좋은 아파트들은 여기 다 밸브가 다 달려 있습니다. 대충 아파트들은 보일러 밑에 한 가닥에 밸브가 있죠. 급수 밸브. 냉수 들어가는 입구에 밸브가 거의 있죠, 그죠? 회사마다 다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래 밑에 보면 공급이나 적혀져 있고 급수라 적혀져 있고 냉수가 적혀져 있어요. 자, 그 밸브를 잠그시고 다시 계량기에 가서 밸브를 잠굽니다. 온수만 담그고요? 그러니까 온수에는 밸브가 없겠죠. 근데 요즘 아파트에 했을 경우에는 온수 나오는 걸 네. 잠가대고 그 다음에 급수 들어가는 잠그면 밸브를 잠가대겠죠, 그죠? 둘 중에 아무나 됩니다. 두 개 다 잠가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잠가 되겠지. 자, 근데 아까 계량기를 잠그고 한 10분 뒤에 팽한 바퀴 돌았는 밸브가 계량기 별표가 쟤를 잠갔는데 다시 한 10분 뒤에 다 열었을 때 안 돌았어. 그럼 잘 뭐가 셉니까? 온수가 새지. 샌 놈을 내가 막았단 잠갔단 말이죠. 근데 10분 뒤에 잠갔다 열었을 경우에 안 돈단 말이야. 온수 배관이 새는 거지, 그죠? 근데 저거를 잠갔는데 이거 잠그고 10분 뒤에 열었는데 돌았다. 냉수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마 설정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잘 못 배우신 분들은 보면 그냥 걸기 바빠요. 그래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어느 건지 실수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자 이 말씀이시죠. 여기서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온수를 걸어야 될지 냉수를 걸어야 될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고 가지면 쓸데없이 온수에는 냉수에 압력 걸지 말자 이 말이지. 물론 그런 방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한이 100% 아니다 되겠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찾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계량기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또 이제 압력을 걸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중요 코스가 또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이 압력을 바로 걸어도 생각해도 되지만 자 온수가 센다 하더라도 저는 냉수 배관의 게이지를 설치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편법이 있습니다. 게이지 이제 샤워기 같은 데 보면 우리 샤워 헤드가 나오잖아요. 그죠? 줄이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요즘 샤워기를 해야 되고 세면대 보아 호스 있지, 그죠? 세면대 호스 있잖아. 그거에다가 거기 보면은 15mm잖아, 그죠? 15에 요 게이지 밑줄이 보면 한 8mm 정도 됩니다. 15에 한 8mm 이제 부싱을 달아가지고 게이지를 달아.
그러면 냉수 게이지는 안 풀, 냉수 이거 안 풀어도 돼.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 집 수압을 체크를 합니다. 냉수 배관. 그 냉수도 앵글 밸브한테 거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샤워기에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샤워기 꼭지가 나오죠. 샤워 꼭지 나오는데 샤워 꼭지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죠? 샤워, 그렇죠. 냉수에서 껍질에 가지고 샤워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씨, 왜 이래? 나오면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샤워 줄이 돼가 샤워 헤드가 되잖아요, 그죠? 요 줄을 풀고 아까 여기에다가 세면대 내가 그냥 편법이라고 해도 쉽게 하는 거 세면대 호스에다가 게이지를 하나 달아내가지고 자 우리 샤워기 물을 열면 수압이 보이겠지, 그죠? 게이지에 수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계량기 내려놓은 상태에서 샤워기에 물 이제 나오는 그 밑에 시공이 넣혀 있잖아요. 그걸 풀고 세면대 호스를 그 하면 고압 호스를 장착을 하면 그 게이지에 수압이 보일 수가 있다. 요 있네. 타임 이해 가시죠, 그죠? 세면대 호스에다가 내가 만약 이 게이지를 여기 맞는 밑볼을 달아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하면 수도를 열면은 샤워기 열면은 예를 들어서 열으면 수압이 보일 거 아닌가, 그죠? 이게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이거 풀어가지고 냉수에 게이지 하나 박으세요, 알았지, 그죠? 왜 이걸 해라 그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말이야. 자 나는 지금 온수가 세고 냉수가 세는 걸 알았어. 근데 왜 저걸 알고 뭔 저걸 알고 해야 되냐 뭐냐면은 그 집에 들어오는 수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많이 세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자 만약에 고층 아파트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 저는 40짜리 고층 아파트가 있으면 밑에서 부스터 온도 돌리면 7km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 계량 앞에는 뭐냐 가마배를 설치하죠, 그죠? 가마배를 설치되는데 그럼 가마배를 설치하게 되면 세팅이 3km에서 4km 걸립니다, 그죠? 저렇게 2.5km 걸리는 데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가마배는 고장난 집에는 보면 그대로 7km에서 8km 걸려 있어요. 그 집의 수압이 보면 미세 누수라고 생각할 때 7km, 8km 걸어줘야 압력이 새는데 예? 거의 누수업체 사이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과구를 하냐 이 정도면 한 4km에서 한 5km 가면 되겠지라고 누수 압력이 걸어요. 대부분 그죠? 근데 굳이 수압 7km 걸리는데 4km 가니까 압력이 떨어지냐 이 말이지. 그것도 모르니까 어설픈 업체는 와가지고 아, 예, 사모님 누수 안 됩니다. 검사비 40만 원 하면 주세요. 가는 거. 그럼 옳은 놈이면은 사모님 셉니다. 뭐 이 사모님 헷갈려 보는 거야. 와, 어느 놈만은 이래 얘기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뭐 앞에 놓은 전에가 돈 받아야 된다 합니다. 근데 그 돌려주는 놈 잘 없어요. 돌려주는 놈은 진정한 업체고 안 돌려주는 놈은 사기꾼이다. 빨리 소비자 보호사에 전화해야 됩니다. 없애버리게 되는 그죠? 그러니 사장님이 궁금한 게 있잖아. 이 압력 거리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냉수 배관, 온수가 되더라도 냉수 배관에 게이지를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런 호스를 사가지고 세면대 풀고 여기다 압력을 해가지고 요거는 쉽게 하라 이 말. 이거 풀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이 이거는 어느 계량기를 통해서 어느 배관이 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압력을 알고 그 집의 압력을 7kg 걸린다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되겠지. 그렇죠. 왜 이걸 7kg 걸리는 더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격 현상 때문에 그래요. 수격 현상. 조금 유시가 워터 힘만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물을 우리 집에서 열었을 경우에 7kg 압력이 나왔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근데 물을 잡은 사람이 이렇게 잡은 사람이 없지, 그죠? 내가 쏘으면 탁 잡은 거 다 가지고 있군요. 그죠? 탁 잡았을 경우는 수격 현상의 압력이 2배 상승합니다. 관 유체 내에서 그런 압력이 딱 내가 전기를 시켰을 때 순간은 그러면 14kg를 걸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4kg 걸 수는 없어요. 우리 컴퓨터로서는 물론 가스 게이지 열 수 있다. 그 대신 요거보다 1.5배는 더 걸어줘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7이면은 0.7이면은 얼마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그 집 수압이 만약에 예를 들어 7kg 걸린다 그러면은 한 8kg, 9kg 정도는 걸어줘야 이게
한참 내로 빠지는 게 보이죠. 근데 얼마나 미세 누수는 너무 많이 초과되면 터질 수도 있잖아. 아닙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건 많아요. 많아요. 한국을 맞아요. 터질 놈은 터져요. 터질 놈은 터지지 안 터지면 안 터집니다. 자, PB5라든지 엑셀5라든지 그 허용 압력이 15kg까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15kg. 네. 15kg를 넘으면은 아, 문제가 있대. 거의 안 돼요. 15kg 안 돼. 20kg도 걸어봤어요. 이거 잔등을 해가지고 해가 터작보라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무조건 15kg. 자기 압력이 1.5배 정도.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예. 자, 요걸 하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이제 압력을 거는 거예요. 저걸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또 제 같은 경우는 압력을 바로 거느냐? 바로 안 겁니다. 자, 일단은 뭐가 센지 다 확인됐지, 그죠? 자, 수압을 확인했고. 게이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프로원 사장님이 이렇게 요거 세트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네. 보험 대시라고 사장님들 파는 거예요. 이거는 디지털도 되고 오일도 들어가 있고 건식도 되어 있어요. 왜? 한 개의 공기를 주입을 해서 세 개를 걸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장님들은 한 개로 거의 다 넣으십니다. 그죠? 근데 저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한 개를 압력 걸어가지고 여러 개 걸 수 없을까? 냉수, 온수, 난방을 한 번에 압력 걸 수 없나?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죠. 옛날에 그래가 보일러 분배기 했다 했잖아요. 그죠? 분배기를 해가지고 또 했어요. 근데 와 겁나게 무거워요. 그때 연자 가방보다 더 무거워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뭐 앞에 사진 한번 저는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저는 게이지를 노랗게 생깁니다. 에어컨 게이지죠. 네. 에어컨 고압 게이지 그죠? 에어컨 게이지 보면은 저압이 있고 고압이 돼 있는데 우리는 쓰는 게이지가 저압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고압 빼고 저압을 나타나고 빨간색 편이 이거는 왼쪽이 항상 온수잖아요, 그죠? 오른쪽은 냉수잖아요. 이래 들고 다니니까 한 개의 컴프레셔 호스가 연결이 되고 밸브를 열게 되면 온수도 걸 수 있고 냉수도 걸 수 있고 그래서 더 좋게 만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놨겠지,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죠? 이래가 바로 저번 달에 강의를 하러 오니까 이걸 사가는데도 쓸 줄은 모른다 하더라고. 참 답답네요, 그래서. 두 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냉수 하나, 온수 하나. 우리 난방도 또 있잖아. 난방 배관도 있잖아. 바다. 그리고 여기는 여사의 목적은 가스를 같이 걸어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온수, 냉수, 가스 그렇게 했어요. 여기를 또 난방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유도리 있게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좋아요. 잭으로 바로바로 꼽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왜 이런 거를 쓰시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요 윗불에다가 PB, 엑셀, 주름간 요 부속을 요런 걸 한 요 너트를 한 10개를 사는 거예요. 그 사장님 쓰시는 호스에 맞게. 그러면 두 개씩 PB 2개, 엑셀 2개, 주름간 2개 그러니까 댕기면 6개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기 좋았다 풀었다 그것도 일이에요. 그럼 요거는 만들어 댕기면 할 때마다 이제 꼭기가 빼기도 쉬고 꼭기도 쉬우니까 머리를 쓴다 이 말이죠. 하도 이제 편하게 계속 저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머리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되고 자 앞에 아까 이야기 다시 넘어가면 자 수도 배관이 무엇인지 온냉수 무엇인지 확인됐지 그죠? 압력 확인됐지 그죠? 이제 압력을 그런단 말입니다. 자 온수 배관이 누수가 된다고 확인되었을 때 자 게이지를 설치를 이제 저것처럼 내가 호스 이제 설치를 했지 그죠?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 TV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배관도 종류가 많은데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압력을 잘 걸어야 됩니다. 압력을 잘 걸어야 돼요. 압력을 잘못 걸었으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아까 분명히 대행 검사를 통해서는 수도가 새는 거를 반응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압력 잘못 걸어가지고 반응이 안 떨어져요. 집에 가야지. 왜? 옛날 좀 장판 그냥 한번 깨보자. 그죠? 요즘은 이거 봐라. 이것처럼 이래 오래타는 데인데도 있을 거고 바로 데인 데도 있을 거고 대리석 데인 데도 있을 거고 폴리싱 데인 데도 있어요. 한번 깰 수 있나? 못 깬단 말이에요. 집에 가야 됩니다. 저도 집에 갑니다. 압력 안 떨어지면. 이 말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수 게이트인데 온수 확인했지.
압력 확인했죠. 그만큼의 압력을 넣을 때 이 게이지를 이 밸브를 열 때 확 열지 말라는 게 제 키 포인트입니다. 생각하면 아 신난다고 와막 이러잖아. 이러는 순간 집에 가야 됩니다. 왜? 수도 배관이라는 수도 계량기에서부터 유속이라는 게 존재하는 유속. 물의 속도라는 게 유속이라는 거죠. 속도가 아닌데 물이 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이 열면. 그럼 그의 유속을 계산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같은 경우에는 밸브를 조금만 열어요. 그래서 이 게이지의 바늘이 올라가서 저 만약에 7kg 채운다 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죠? 인내하셔야 됩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왜? 배관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엄연히 말하면은 수도도 방향에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확 올라갔는데. 확률을 순간 집에 가야 된다니까. 아, 수도 얘기해 그러면? 아니요. 입이 다 물을 거예요. 그 이야기 드릴게요. 자, 수도의 방향성이 있다는 건 뭐냐? 냉수는 사실 어디서 시작합니까? 냉수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계량기죠. 온수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엄연히 말하면 냉수는 계량기에서 그런 게 맞아요. 온수는 볼에서 그런 게 맞고요. 왜 이런 말 하냐 그러면 누수 부위가 이게 부속 T라 그래 물의 유속이라 그러면 방향성이 그러면 냉수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온다고 과정에 있을 때 그림을 그릴게요. T가 이렇게 그러면 계량기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 부분에서 너트에 세 부고 있어요. 그럼 압력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잘 세겠지, 그죠? 응? 반대에서 그러면 압력이 그러면 나는 다물어. 꼭 막아놨잖아. 뭘 말아? 지금 계란기를 막아놓고 말이야. 아니. 자, 사장님 오늘 더 상세하게 또 설명할게. 자, 여기가 화장실이라 뭐 어디 T가 땅방에 묻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물은 여기 냉수가 이렇게 가잖아, 예를 들어서 방향이 이 방향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일러는 여기야.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온냉수 다 여기서 걸으셔도 돼요. 근데 FM대를 한다는 게 우리는 사장님들 FM대 이야기 하는 거라. 그걸 배우고 싶다 해서 왔는 거. 원래는 냉수는 계량기로 스타트 되니까 원래는 보일러에 걸어도 됩니다. 거의 걸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앞에 팁이 실패했을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 똑같이 보일러에서 걸게 되면 지도 보일러실에 걸게 되면 그만큼 안 돼요. 분명히 안 되는 집은 전화 나와 사장님 우리 집에 몇 팀이 와서 안 되는데 이러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은 다 보일러에서 압력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계량기 검사도 안 해보고 그냥 한 사람들만 하나요. 냉수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가 확실했을 때 보일러에서 걸지 말고 계량기에서 걸어요. 그 말이 뭐냐면 계량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말은 출발하는데 이쪽 부분이 샜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압력을 다시 걸면은 이게 셀 수 있어. 근데 반대에서 보일러에서 걸으면 이게 안 셀 수 있단 말이야. 다 물어본다. 너트에 파이프가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공기를 내면 이게 싹 빠져가지고 잘 새요. 근데 여기서 엿보니까 야가 벌어져 있는 게 쑥 뜯어보니까 안 새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물어보면 안 셉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수경 현상으로 탕탕탕탕 치면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돌아. 이게 정리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천천히 한다 그랬지, 그죠? 근데 저는 물을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압력을 걸 때 천천히 처음에 할 때 물을 처음부터 안 들이나 시킵니다. 대부분의 누소리 사이는 가자마자 압력을 물부터 빼라 그러거든요. 수도 열어놔놓고 압력 땡겨내가 물 빼고 시작하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밸브를 천천히 엽니다. 왜? 그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기를 열었을 때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게이지 압력을 7kg도 5kg 넣었을 경우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맞췄잖아요, 그죠? 그럼 빠질 거 아니야. 또 5kg 같은 때는 넉넉하게 한 3kg쯤, 2kg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한두 번 정도 합니다. 물론 많이 샜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처럼 많이 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5kg 넣었다 그러면 한 3kg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려요. 천천히 기다려주고 한 두 번 정도 그래가지고 하고 난 뒤에
저는 기사들이 있으니까 기사 보고 자 물을 저 꼭지마다 물을 다 빼라 라고 합니다. 왜? 충분하게 벌레 없이 하지 말지. 충분하게 새도록 만들어 놓고 제가 말하는 거의 기초적인 이야기 하는 건 사실 그죠? 거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장님 초점을 맞춰서 저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응? 자, 그렇게 이제 세팅을 다 해야 돼. 이제 진짜 세팅이 다 되는 거야 이제. 물 다 빼면 세팅이 다 되지, 그죠? 그러면 여러 장비가 많아요. 그 탐지기 중에 열화상도 있고 천음수 탐지기도 가스식 탐지기도 있단 말입니다. 자,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장난감처럼. 근데 이게 누수 탐지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뭐 네이버에 보면 그걸 꼭 다 찾는 사람들처럼 있는데 그건 사기꾼이에요. 이게 표면의 온도 차를 보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투시를 해서 하는 게 장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 같은 경우는 현장에 들어갈 때 열화상 카메라를 밑에 집에 가서 비추나봐요. 그러면 왜 비추냐 그러면 고기도 좋아해요. 고기도 좋아하고 비치는 이유가 물이 있어서 그런 물고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어? 물은 대부분 원을 그리지만 원을 그려서 쓰지만 열화상 카메라 비춰보면 저건 위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퍼져 가면 여기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향성이 물이 쌤이 비치고해서 저쪽에 방향으로 온다. 오케이 저쪽으로 타월로 들어온다. 그럼 위에 집 가서 탐지를 할 때 내가 어디서 방향성 시작할 때 그걸 참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위에 집에 갔을 때 열화상 비쳤단 말이에요. 지금 누수되는 부위를 찍었어요. 안 깼단 말입니다. 누수되는 부위가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건 냉수가 됐어요. 파랗게 나타나요. 만약에 반대로 온수가 누수가 되게 되면 그걸 빨갛게 나타나요. 하얗게 색이 나타나요. 냉수가 되면 파랗게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표시가 돼요. 이 자리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있으신 분들은 내가 청음식을 탐지대가 여기에 샌다고 판단이 내렸을 때 그 자리에 열화상 카메라를 현장마다 비춰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대해서는 캐리어가 쌓이면 청음식 없어도 열화상 카메라를 대충 한 80% 건져갈 수가 있어요. 야, 좋은 장비나 또 나중에 자꾸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죠? 좋은 장비는 자주 써야 됩니다. 아니면 팔아야 돼요. 저는 안 쓴 장비 파세요라고 합니다. 그거 놔두고 뭐 합니까? 다른 사람 또 수익을 좀 조사하면 싸게 가지고. 물론 여기에 모든 최종적인 누수는 이 부분에서 했어요. PB 배관이 급격하게 45도를 꺾어가지고 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을 해서 그런데 탐지할 때 청음식 할 때 탐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밑에 집에 새면은 그 주위가 샌다고 하지만 근데 물이라는 건 저쪽에 새도 이 부분에 셀 수가 없고 저기 새도 샌다 그죠? 그러면 그 탐지기가 여러 개만 대성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뭐 하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탐지기마다 특성이 다 다르지 그죠? 근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수도의 소복지마다 대보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압력을 걸어놔놓고 모든 수전 샤워기 뭐 다 하겠죠. 그러면 어느 부분 가까운 누수에 가장 근처에 있는 소복지에서 또롱 왕 소리가 들려요. 네, 그 라인에 어디 끝에 되면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롱또롱 꽝꽝꽝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 누수 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누수 소리가 그 밑에 집에 창고에 있는 그 반경 2m 내에 거의 많이 되죠. 반경 2m만 내에 있습니다. 그럼 탐지기 센서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탐지기를 들고 하자는 거죠. 프로그램 되게 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삼각형도 돼. 그러면 되게 제가 되게 이거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보고 삼각형으로 저는 이제 보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우스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한 5초 이상 들고 있어요. 이거 못 들어요. 상당히 한 5초 정도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새는 부위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배관이 위에 세면 잘 들리겠죠. 근데 밑에 내면은 잘 안 들립니다. 옆으로 새도 어느 정도 들리는데 참 어려운 경우가 밑으로 되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파열음을 만들라는 거예요. 파열음이 뭐냐?
새는 소리라는 것을 파이어룸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다른 업체 사장님이 저한테 와 소리 안 들리다. 나는 가면 들리고 물론 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가 하다 안 되면 너 압력은 빠진데 압력은 빠지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물 넣어야 돼. 물을 한 반쯤 넣어야 돼. 그러니까 물 조금 넣고 딱 듣잖아요. 그러면 안 들리는 게 아까 이랍니다. 네, 물을 좀 반 정도 넣고 그러니까 어느 현장에 따라서 아까 물을 다 퇴소를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압력이 떨어지는 그 속도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압력이 많이 빠진 경우에는 많이 쭉쭉 빠진 데는 공기만 넣을 때는 잘 들릴 때가 있고 공기만 넣는데도 안 들린다 그러면 한 30분 하다 보면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든 현장이에요. 누수 탐지가 30분 이라면 안 된다고 힘든 현장이 사실 그러면 가스를 낸다든가 뭐를 빨리 조치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소리를 들으면 이제 나중에 되면 야 저게 저 소리인지 이게 이 소리인지 몰라요 이제 몰아본다니까. 그때는 빨리 한 방 쏴야 됩니다. 기사들 전화 되게 오네. 잠깐만요. 물센 타고 여보세요. 예산 제가 강의 중인데 있잖아요. 제가 한 30, 강의 중인데 한 3, 40분 뒤에 전화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 자, 이렇게 지금 현장에 따라서 물에 넣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물 넣으면 많이 새는 공기가 많이 새는 물 넣으면 안 됩니까? 우리한테 이 방에서 밑에 물 떨어지는 거 좀 더 떨어지게 한좀더 물려주면 되지 그죠? 어차피 물에 그런 거 그렇게 찾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좀 넘어가 주시고. 자, 가스식 누드탑니다. 아까 처음식 이야기했지 그죠? 가스식 누드탑인데 가스식이 참 이게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나 주택 같은 경우나 참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덜해요. 왜? 새는 범위가 방에서 샌다 그러면 그게 뜨지만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참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저희 아버님이 아마 40일 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안 불렀어요. 자기가 더 잘하기 때문에. 포항에 가면 구름포라 이 상생에서 이래가지고 구름포로 좋은데 유명한 데 알지 그죠? 뉴스에 많이 나오시고 거기 앞에 횟집에서 누수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침부터 가스를 한 병을 써도 안 된다 그래요. 못 찾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보면 주위 환경이 앞에는 차가 엄청나게 2차로 도로에 엄청나게 밀려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파도 소리가 정말 잘 들립니다. 그리고 횟집이다 보니까 이런 바다가 근처에 있는 횟집은 물을 계속 순환시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서 계속 순환시킵니다. 근데 한국은 안 맞지 그죠? 아무리 40m 나오면 누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비는 내보다 더 좋아요. 안 들려요. 그래가 아까 프로 사이가 가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있지 그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옛날부터 가스를 하나 찾으시고 필요했다야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필요해. 왜? 다 찾으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가스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하는 거 미쳐보고 있습니다. 가스 없으면 안 돼요. 기도는 많이 가셨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원래는 컴프레셔 압력을 내야 되는데 가스로 공기를 이제 큰 배관이 넣습니다. 그러신 분들 요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라. 근데 마지막에 가스가 떴어요. 제가 이제 오후에가 저녁에 가스 떴는데 하면 좀 갈라진 틈이 가스 올라와서 근데 팠어. 한데 알고 보면 그 밑에 그 파보니까 하수 배관이 있더라고요. 수도 배관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항상 옛날에 보면은 하수 배관하고 오수 배관 밑에 이 수도 배관이 거의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수도 배관이 새는데 이 위에 예를 들어 제가 하수 배관이 깨졌어. 이거 타고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스 탐지는 범위는 좁힐 수 있는데 마지막은 소리를 들어서 못 찾아가지. 물론 대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지만 물론 그런 데는 땅을 보링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면은 LH 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파이프가 되어 있는데 보온재가 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보온재 안에서 가스가 돌아갑니다. 여기서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 보온재 타고 저 끝에 가버려. 돌아갑니다. 진짜 돌아갑니다. 그러면
동파이브도 어디 갔는데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팔 수는 없어요. 그때 이제 또 다른 장비가 또 관로 탐지기를 뭐 해서 PC600이라는 금속 관로 탐지기를 해서 또 관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방법도 많습니다. 그건 초보자한테 조금 어려운 현장이 사실인데 이만에 그럼 가스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가스를 배관에 넣을 때는 그 새는 양에 따라서 넣는 방법이 있죠. 가스를 넣을 때는 많이 셀 때는 자 그럼 많이 새는 거 저기서 어떻게 확인해요? 왜? 대부분 가스를 넣을 때는 가스부터 처음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기를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게이지를 통해서 누수 양을 확인할 수 있지 그죠? 누수 양이 많다는 건 게이지 떨어지냐 빠르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누수 양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누수 양이 많을 때는 가스를 배관에 적게 넣어야 됩니다. 누수량이 적을 때는 가스량을 많게 넣어야 됩니다. 왜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나가는 건 적은데 많이 넣으면 시하고 압이 좀 생기지. 아니지. 그게 아니지. 누수량이 많으면 가스를 많이 넣으면 온 천막에 다 삐삐됩니다. 가스탐지기가 요즘 뭐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음소거 버튼이 있는데 온 천막 여가 다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새는 양을 보고 많이 새는 제 같은 경우는 가스를 예를 들어 7kg를 한 번 당겨 한 번만 당겼습니다. 많이 새는 아니면 적게는 한 번 넣고 7kg 갖다 제로를 넣고 아니면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였냐? 그 다음에는 공기를 넣었어요. 컴프레셔. 그래야지만 이 가스를 좀 아낄 수가 있어요. 계속 가스만 넣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가스 양도 가스 요즘 많이 비싸졌어요. 많이 들어가고 온 천막 뜨기 때문에 가스 탐지는 빨리 탐지하는 게 기술입니다. 빨리 탐지 기술이에요. 왜? 다 퍼지고서는 다 삐삐되기 때문에 몰라요. 물론 지금 프로 루 탐지기 가스 탐지기는 버튼이 돌아갑니다. 뭐 빨리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맞출 수 있고 바보처럼 맞출 수 멍청이 맞출 수가 있어요. 로우, 미디움, 하이를 맞출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다른 타사 탐지기도 좋은데 거기서 기능이 뭐 있냐 그러면 그 제로점 소수점 그 내가 빨리 맞고 싶다 늦게 맞고 이것도 세팅할 수 있어요. 옵셋 값으로 해가지고 이 옵셋 값을 1000으로 맞춰놓으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스 탐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제로 값을 옵셋 값을 2만원 만약 맥스가 최대치가 2만이라고 하면은 17,000 세팅해 놓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가스 탐지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왜 그런 거를 만들어 놨냐 그러면 자 여기서 저까지 가스가 많이 샌단 말이야. 똑같이 다 돼. 이거 갖다 더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억수로 바보를 만들어 놓은 경상도는 무디게 한다 그럽니다. 늦게 맞게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무디게 했는데 가장 빠르게 뜬 놈이 있어요. 그 길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세요? 반대로 누수량이 떨어지기 적은 데는 공기로 배관을 물을 다 퇴수를 다 시키고 가스를 배관에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마다 가스탐지기 센터를 대놔놓고 그 가스탐지기 수치를 오고 살짝 미세하게 수전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가스가 딱 올라오는 순간 포착이 되는 순간 잠가요. 그러면 모가지까지 다 올라왔겠죠. 가스가. 그 수준까지 다 올라왔겠죠. 그렇게 세팅을 해놔놓고 가스만 일정 압력을 세팅을 해놓겠죠. 가스만 적게 셀 때는 누수량이 적을 때는 그렇게 하겠죠. 아까 반대로 누수량이 많으면 어떻게 가스를 소량을 넣고 그 다음에는 공기를 넣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 그날 반 죽고 돈도 못 벌고 물려주고 나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공장 대단히 범위에 누수를 하기 때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왜? 몇천 평을 걸어야 되는데 시끄러운데 소리가 들리면 못 찾습니다. 쉬는 할배가도 못 찾아요. 그러면 가스를 넣어서 일단 범위를 좁혀놔놓고 그 관로 대형 관 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지나가는 관을 찾아 놓죠. 저희가 관로 탐지기로. 그리고 가스가 끝나가는 소리 안 들리면 그 위에 오링을 해서
가스가 분출되는 게 가장 빠르게 많이 드는 것을 불착을 합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공장이나 가정이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장비가 더 커지는 거에 따라 다른 거죠. 저기 서울 같은 데는 시골하고 가스 가야 돼 있고 시골 같은 데는 뭐 정식 아파트예요?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시끄럽잖아요. 엄청 여기는 일본에도 시끄럽습니다. 다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자, 누수 탐지 사장님 이제 이해는 잘 하세요. 누수 탐지 세팅 요령입니다. 이게 주택에 가장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 같은 경우에는 누수양을 그냥 따지는 게 맞아요. 누수양에 따라서 내가 파일을 만들 수 있고 공기양을 얼마큼 내야 되고 물량을 얼마큼 내야 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가스를 솔직히 잘 안 씁니다. 왜? 출력이 좋기 때문에 다 잘 찾으니까. 정말 재수없어 이럴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그게 방법에 따라 달라요. 제 같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물과 공기를 혼합해서 파일을 만듭니다. 어떤 방법이냐? 왜?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추측계담이 이 방법이 안 맞아요. 근데 계량기 보는 속도가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 이상이 돌면은 저는 물과 공기를 바로 썰어갑니다. 그건 많이 생각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면 양이 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물하고 공기를 넣어요? 공기만 넣으면 되는데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동결 심도가 다 다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반 수도도 1m 이상 묻어져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얼마나 묻어져 있어요? 얼마나 묻어져 있어요? 목포 가면 20cm 묻어져 있어요. 제주도 아는 사장님 불러보면은 외부 노출을 해놔놓고 거의 심해서 덮어놨더라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포항도 보면 한 40cm에서 50cm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정도 지역마다 다 동계 심도가 다 다릅니다. 제주도에서 이만큼 내다 강원도가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어느 정도 외부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공기만 해도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 그러면 물하고 공기를 섞게 되면 소리가 혼합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더 커진단 말입니다. 파열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공기하고 물하고 어떻게 섞으면 뭐 JYP도 아니고 공기 95대 뭐 이런 힘들지 그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작업을 하면 쉬운데 한 사람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아니까 저 정도면은 계량기가 서겠다 라는 감이 있지만 처음에는 절대 감을 잡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계량기를 잠가 놓고 저 맨 끝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가장 먼 곳에 게이지를 세팅을 해요. 냉수와 세색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수와 세색용은 또 다른 바이패스를 물려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냉수와 쓸 때는 계량기 잠그고 보일러라든지 게이지를 설치했지 그죠? 그리고 계량기를 엽니다. 그러면 수압이 올라가겠지, 게이지 수압이 올라가겠지, 그죠? 게이지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밸브를 조금만 엽니다. 열면 공기가 아주 적게 들어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4kg를 가면 4kg에서 아주 조금만 있는데 맞죠? 그래요. 그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조금 소량의 공기를 넣어놓고 계량기 가봐야 돼요. 계량기 다시 가야 돼요. 계량기가 설 때까지 공기를 넣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계량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죠? 돌고 있어요. 아직 안 찾았으니까 게이지 설치하고 계량기를 넣으면 계량기가 돌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공기를 조금 넣게 되면 계량기가 도는 속도가 줄 거란 말이에요. 왜? 공기가 들어가면 물하고 싸우니까 천천히 돌잖아 말이에요. 여기서 밀을 안 적이 있으니까. 이해가요? 다른 분 이해가시죠? 계량기를 열게 되면 도니까 계량기 돌잖아요. 계량기 반이 돌잖아. 별표가 돌잖아. 근데 내가 공기를 조금 넣게 되면 이렇게 도는 속도가 줄 거란 말이야. 여기 공기를 넣으면 줄겠지. 그러면 이 계량기 별표가 설 때까지 공기를 넣으란 말이죠. 근데 과하게 넣게 되면은 계량기 반이 반대로 돕니다. 뒤로 돌면 안 돼요. 정지돼 그 공기를 넣어서 정지돼 있거나 조금 앞으로 도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 되면은 적절하게 믹스가 된 거예요. 혼합이 됐다니까. 그러면 담배 한 피세요. 담배 안 피시는 건 조금 먼데 좋겠습니다. 왜 물하고 공기가 섞여졌는데 그 누수 지점까지 도달하려면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담배를 한 대에서 2대 피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담배를 끊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한 10분이나 5분에 10분 지나다 그러면 어디서 스타트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공기를 넣은 데서부터 스타트를 하세요. 그럼 공기가 그 물 누수가 되는 시간까지 가면 또롱 또롱 똥똥똥 또롱 똥 올라가는 소리들 그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누수 탐지기가 이제 대부분 외부를 하게 되면 마우스로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오센터라 가지고 이제 바닥에 할까 하니까 빨리 가면 안 돼요. 물하고 공기가 섞었을 때는 빨리 가면 안 돼요. 들으라고 하는데 10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소리를 듣고 눈을 좀 감으면 잘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숨을 좀 참으시면 잘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비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1m를 또 가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럼 일로 가는 저로 자꾸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 끝에서 소리가 또로롱 또로롱 이 소리가 간격이 멀지만 누수 지점을 계속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소리의 속도가 빠르죠. 또로롱 또로롱 또로롱. 결국적으로 누수되는 지점에 가면은 뭐 소리가 들냐? 우리가 표현할 방법은 죽 끓는 소리, 라면 끓는 소리라고 해요. 이랍니다. 그럼 구입하면 되겠죠. 정식은 손으로 이거 하는 거는 그건 공기만 했어요. 공기만 했어요. 이건 공기하고 물하고 들어갔을 때 소리가 다릅니다. 죽이 끓는 소리가 나요. 죽타 끓는 소리. 끓는 소리. 자, 요 이야기가 이제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자, 요거 동사 요거 한번 요 소리입니다. 여기 공기하고 뭐라고 섞이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 그러죠. 공기가 나오고 싸우고 해야지만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탐지기 센터 할 때 빨리 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공기새는 그때 소리 들어야 된다.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딴 데 가면 안 돼. 그 만드는 시간이 또 기다릴 때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해서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더 요거 한번 더 보시죠. 아까 소리가 빨라졌죠, 그죠? 네가 이거 먼저 했으면 자, 다시 한번 이거 해보시죠. 여기 공기하고 뭐라고 요거 섞이는 꺼주시고, 소리입니다. 요거 꺼주시고, 얘를 꺼주시고. 네가 이거 먼저 했으면 이겁니다. 하는 다른 사람. 처음 파를 때 소리고, 이건 한참 지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는 틈이 있다. 설명 잘못하는 거잖아. 이거 시공한 지 한 달 반 됐어요. 설교체가 짧게 시공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연장적으로 된다고 다 설명이 아니라. 거기서도 상수가 나눠지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물론 아까 그런 현장인데 찾는 거는 탐지 이용해서 다 여기는 물이 엄청 나왔고 이 현장은 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 전체적으로 다 발발발발 됩니다. 한 3m까지 다. 거기서도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소리를 또 찾아야 돼요. 제일 가까운 데 근처에. 그러면 프로 탐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돼 있지만 아날로그가 돼 있다면 게이지 바늘이 튀는 베이스를 보고 아니면은 위에 탐지기 오면은 저희는 버튼이 이렇게 노브에서 하이로 이렇게 다 해놔. 그게 뭐냐면 민감도 제가 그 음소거를 소음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맹렬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소음이 많이 들리고 오른쪽으로 개명이 갈수록 주변의 소음을 다 차단해줍니다. 그러면 주변의 소음을 다 차단해보고 물이 많이 새는데 접근했을 경우에는 오리지널 듣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가스 아까 이야기했지. 가스도 아까 수치를 세팅을 잘하게 되면은 많이 새도록 접근할 수 있듯이 프로는 탐지 장점입니다. 베이스는 디지털로 하지만 프로는 아직까지 아날로그를 하는 고집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피셔도 왜 아날로그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사 탐지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세팅 값을 평균값을 만들어 놔놓고 접근을 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무수음은 프로는 만들 수 있는 자기의 소리를 세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날로그 버튼 하나로. 그게 장단점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많으신 사람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다음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아까 이제 거의 다 이제 저희 강의가 이제 끝을 달리고 있어요.
수도 배관하고 이제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세요. 대충 도움이 되세요. 궁금한 거 좀 바로 물으셔야 됩니다. 한참 뒤에 있으면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을 수도 있으니까. 자, 아파트의 수도 배관하고 대해 누수는 탐지가 있으면 거의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볼 때는 누수가 이겁니다. 아까 하수관 누수하고 얘하고는 정말 일상이 똑같아요. 왜? 특징이 똑같죠? 화장실 물 쓰면 새고 안 쓰면 안 셉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아까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방수를 했는데도 새. 그죠? 저도 물은 방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수 내시경 촬영 많이 해봅니다. 근데 요즘은 해보는 필요성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장실 같은 게 바로 밑에 직천이 다 보이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간호 방식 이렇게 먼저 열어볼 필요도 있어요. 주택이 2층에서 물이 샜을 때 1층은 상관없겠지 뭐 하수 관계 있는 게 없으면 상관없겠지. 2층에 방수가 주택 2층에 생각을 하면 한 번씩은 이걸 대신 한번 열어볼 필요도 있어요. 자, 방수적인 누수의 특징이 아까 이야기 했죠. 거의 대부분 알다시피 하얀색 석충이라는 게 발생이 되어 있고 곰팡이가 항상 같이 따라 다닙니다. 그리고 주기적이 아닌 샜다 안 샜다 불특정하게 우리 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방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다 우리 노가다 하는 말은 똥방수를 많이 하지 그죠? 시멘트하고 모래를 적절하게 방수를 펴서 하는 방법. 장단점도 있다 생각합니다. 똥방수가 장점은 시공이 쉽고 가격이 싸나 단점은 지진에 약합니다. 똥방수 안 합니까? 대신에 뭐랍니까? 그냥 방수라고. 아 그래요? 경상도쪽에서는 똥방수를 합니다. 아니 물방수 물을 좀 많이 섞여갖고 방수해가지고 신기하게 좀 그러니까 물방수를 하고 좀 대기할 수도 있고 똥방수는 참. 경상도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똥방수를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방수기 해가지고 뭐라고 똥방수를 몰탈 방수를 하고 똥방수를 합니다. 그게 똥방수예요? 예. 근데 요즘은 저는 이래 그 몰탈 방수를 잘 안 합니다. 바로 고마스 발라. 고마스 발라. 그거 찌딱찌딱하고 그거 아주 안 좋은데. 좋은 데가 아니죠. 발로 밟으면은. 그렇죠. 그걸 몰라서 그래요.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내가 직접 다 해봤어요. 하루 만에 안 마르던데 그거는. 하루 만에 거의 말하면 성분캐널 말릅니다. 진짜. 짧은 켜놔야 돼. 정신. 성분 굳이 뭐 성분 그 유성하고 수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시냐 딱. 그런데 이제 수성이면은 그 고마스도 있어요. 그 종류가 하이고마스가 있고 하이고마스는 옥상용입니다. 그죠? 그 밑에 고마스는 수성용입니다. 근데 저는 하이고마스 써도 먹히던데 이게 물이 좀 습기가 있어도 됩니다. 근데 몰라서 그렇지 제가 우리 장모님 집에 내가 직접 했어요. 어디 되냐면 우리 장모님 잘 된다고 4번을 받았어요. 안 세요. 근데 셌어요. 어떻게 됐냐? 나는 정말 방수를 4번 잘 올렸어. 이만큼 올렸어. 바닥에서. 요가 만약 이 씨발 타이론 새끼가 있잖아요. 좀 우리 좀 타파가 좀 높았어요. 모래가 40장 들어갔어. 와, 옥수수 뜯어갖고 머리 펴주시면 원래 내 뒤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올렸는데 타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가 계산이 잘 되는데 파이브가 짧으면 얘한테 전화를 하든가 지가 사가 오든가 소켓을 하나 사가 오든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그냥 해놓고 50mm 파이브 옆에다가 타일을 동계동계 해놔놓고 이만큼 쌓아놨더라고. 근데 6개월 뒤에 새더라. 밑으로 하면. 근데 화장실은 안 하세요. 왜? 그만큼 편안하게. 방문턱 화장실 문턱 전혀 쌓아있습니다. 왜? 잘 되기 때문에 코팅이 잘 되기 때문에 6개월 더 먹어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래 하셔야 되고 못할 방법 하셔야 되고 저는 해보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소리가 이런 말 하지만 저는 이 방수도 안 합니다. 요즘은 안 떼고 방수를 합니다. 고마스도 나요? 하다 말은 왕. 요즘은 고마스도 있고 아쿠아코트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굳이 똥방수를 안 하고 고마스를 반을 올려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해봐서 근데 걱정이 많은데 해본 놈은 알겠다. 굳이 이거 해가 올릴 필요 없다. 저는 요즘 이런 방수를 하고 있어요. 아크릴 방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사람들만 다른 사람 이야기 합니다. 포항에서는 다 비밀로 하고 있어. 타이가 타일 사이에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용액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액체가 고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대신 변기하고 하수구는 다 뜯어냅니다. 다시 그 부분 방수하고 다 하고. 왜 대부분 방수가 문제 있는 게 변기 유가 없어서 많이 새고, 그죠? 프렌즈 없어서 많이 새고, 그죠? 그 다음에 바닥과 벽이 존재하는 이 마구리 부분에서 세겠지, 그죠? 자, 이거 쏘고 변기 다 프렌즈 다시 다 부분 방수하고 유가 다시 드러내고 이 실리콘 해보다 방수 다 했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불착하는 비용에 비해서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 공법을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비용을 받거든요. 소문에는 보면 400만 원, 300만 원씩 받았더라고요. 이 공법을 하는데 그랬다. 그 정도면 쉽게가 하지 마. 내 시기가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저보다 먼저 빨리 했는 업체는 그렇게 비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 똑같은 방법인데 왜 이런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참 약심적이더라고요. 도발 받아서 내 것도 닫기까지 만들고 하겠다는 거죠. 여기 내 이야기가 다 되더라고요. 어디 자꾸 때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물이 샜다 안 샜다 합니다. 거실 쪽에. 사장님 여름 때만 물이 샜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뭐 저는 이제 한 15년 따면 되다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뭐 에어컨 돌리세요. 물이 샜니다. 무슨 그 전에 또 무슨 또 행위를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바로 접근하지는 않겠지, 그죠? 기나이 검사를 통하든지 배관을 걸어보고 안 됐을 경우에 영향인데 대부분 이제 세월이 하다 보면 유선상은 거의 대부분 뭔지 알죠?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비밀로서 안 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손을 대시면 저는 안 합니다. 왜? 처음에 도움 받을 때는 좋아요. 내가 했을 때는 참 좋은데 시도도 비가 와봐야 됩니다. 근데 도움 받았는 순간 나는 이 집에 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물려도 가야 작아라 가야 와 미쳐본다니까. 안 받아보면 아유 막 저는 기술이 없으면 딴 데가 하세요 이래 보면 되는데 한번 받아 그러면은 가야 돼요. 근데 기다려주는 고객도 있고 별난 고객님은 난리 납니다. 왜 안 오지? 계속 난리 납니다. 와. 근데 빨리 계좌번호 빨리 다시 보내줘야 돼요. 내가 못 고쳤는 거를 검사비를 받았던 뭐를 하시게 되면 반 팀에 잡았다 그러면 그 돈을 돌려주는 게 저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 돈 벌어가지고 큰 부자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와 그런 업체 많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저 뒤에 내 핸드폰으로 지금 저도 유튜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기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이거 다 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 업체는 그래요. 포항의 모 업체는 성금 40만 원 받고 갑니다. 검사도 안 하고 여러 장 카메라 붙여가지고 원도 안 잡아주고 갑니다. 저기 있습니다. 그거 안 세거든요. 올 때는 이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 해서 나는 안 세는데라고 검사비를 받아갔을 경우가 있는데 이 주인이 못 믿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다른 업체를 불렀는데 이 사람 검사했을 때 샜단 말이죠. 근데 그 검사해주고 확인 때문에 찾지도 못했는데 받아간다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그 못 찾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포항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 장 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어디가요? 명칭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명칭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몇번 영역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기가 아는 누수가 진짜 그래요. 안 들리면 안 깨야 됩니다. 그렇죠. 못 찾으면은 돈 안 받아야 돼요. 그 대신 못 찾는 게 아니고 안 샜을 경우에는 검사비는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샜다는데 왜 안 샜어요? 그러니까 방수적인 경우에 그건 진단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압력을 걸었는데 빠지는데 못 찾는 경우에는 안 받고 나와야 되고 실력이 없고 나와야 되겠죠. 그것도 어떤 사람 오늘 수급 요만해서 이래요. 그거는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례 같은 내가 팁을 하나 줄게요. 누수 찾으러 갔을 때 누수를 찾으러 탐지기를 이용했을 때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환풍기 소리 반 죽어요. 환풍기.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물 새는 소리. 여름에 매미 소리가 사람 잡아요. 자,
춤을 때 그러면 사장님이 여기에 누수되는 소리가 공기 이런 거 탐지기 했자는 거죠. 찾아놨어. 이게 찾아놨어. 초보자들은 가장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빼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지? 압력을 몰라지 가서 라든지 어디 가서 소금처럼 압력을 다 빼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분명히 소리가 들렸어. 근데 저 어디 가서 압력을 다 뺐어. 다 뺐는데도 이 자리에 들려. 그럼 하면 안 돼. 자, 이해 안 가지, 그죠? 자, 이해 가지, 그죠? 어? 자, 압력을 넣어놨을 때는 내가 탐지기 생겨 여기 되니까 소리가 들렸어. 압력이 있으니까. 어? 압력을 뺐어. 뺐으면 소리가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 근데 소리가 들려. 누수가 아니겠지, 그죠? 거기에서 초과적으로 하지 않는 거야. 이 못 가네. 아니 그럼 이거 그 압력을 뺐으면 뭐 소리가 안 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다른 요인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 안 나는 거야. 예를 들면 맹이 소리 내는 거지. 맹이 소리가 주파수 똑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의 7시 지나가잖아. 똑같이 밑에 환풍기 켜놓잖아. 밑에 집에 환풍기 켜놓잖아. 그럼 들린다고. 저기 내가 일하러 간 집에 환풍기는 당연히 끄겠지. 바보는 끄겠지.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화장실에 누수가 되는데 밑에 집에서 환풍기 틀어놨잖아. 그죠? 누수가 안 된다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 초보니까 얘기 드리는 거야. 여기 다른 사람이 많은데 소리가 났어. 압력을 뺐어.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났어. 그럼 하면 안 된다. 나도 옛날에 그런 시대 때 많이 해야 당연히 봤기 때문에. 근데 압력을 빼는 소리가 안 들렸어. 다시 압력을 넣었지, 그죠? 그 소리 들렸어. 그럼 그때 파야 되는 거야. 압력 빼고도 또 해봐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초보이기 때문에. 5만 원에 50만 원 벌어가네. 초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초보이기 때문에. 내가 엘리베이터 이야기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오면서 내보고 3층 가세요. 나는 같은 그 설교된 줄 알고 강산이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5만 원 내야 될 걸 이랬어. 예? 이러더라고. 내가 5만 원 대신 50만 원 해줄게 이랬거든 내가. 50만 원 걸어가더라. 그죠?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라 사장님이 뭐더라. 다시 압력이 있는데도 소리가 쥐에 들렸어. 압력 뺐어. 뺐는데 소리 들린다. 그럼 하면 안 돼. 어? 압력 뺐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럼 다시 압력을 넣어. 근데 소리 났어. 그 자리에 다시면 돼. 그럼 거기서 반경 30cm 내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100만 원 벌어. 이제 끝날 한번 더 자, 이제 제가 이제 했는 증상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어제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원룸인데 아까 이거 전화 온 사장님 그 집이야. 잘 되니까 전화 왔대. 3층에서 새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1층 원룸인데 3층에 새는 물이 1층 피로기 천장이 있어요. 2층은 안 되고 1층은 안 되고 1층 천장이 된단 말이에요. 원인을 못 잡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 바로. 근데 내시경 카메라로 보일 수 있나 내시경 카메라 넣어봤어요. 잘 안 보이더라고. 이응 붙어진 데가 마지막 최종 요구는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감을 준비하세요. 물감을. 빠주노초 파란보 해서 한 7개, 무지개가 7개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뭔 이야기 드냐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이랬단 말이죠. 하수관에서 샌다는 거 만약에 판명이 되면 이 정도 되면은 오는 주인들이 대충은 몇 층에 샌지 모르겠는데 하수구가 셉니다. 하수구를 써보니까 셉니다. 똥간이 셉니다. 알게 되더라고. 수도라는 건 알고 있어. 자, 이거는 하수구에 셀 때 적용을 하는데요. 보수배관 적용할 때 색깔별로 다 다르게 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층층이 다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부었을 경우에 물이 떨어지는 천장에 딱 물을 딱 받아보는 거예요. 딱 나오겠지. 초록색 물이 딱 배어나와서 하얀색 그 밑에 휴지를 쫙 깔아놨을 경우에 아니면 수치볼을 깔아놨을 경우에 4층하고 3층 조인트 물이 되는 거죠. 하수가.
내시경보다 되면 더 때려 맞춰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내시경을 보면 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누수? 비트 누수. 비트의 하수, 오수가 있을 때 아날로그 방법이 있지만 이게 종종 쓰인다. 이건 모르는 사람들 아직 안 해요. 해보니까 그래 되더라. 자, 추첨은 5만 원 되고 100만 원 됐다, 그죠? 네. 자, 넘어갑시다. 자, 하수관 이리 보면 아까 이 내시경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수관 탐지할 때 내시경 카메라를 다시 당기게 되는 놈이 뭐냐? 친구가 발로 탐지기입니다. 자, 왜 발로 탐지냐면 자, 여기 어딘지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 위치가 어딘지 발표했단 말이에요. 하수관 내시경 촬영에. 근데 어딘지 몰라요. 땅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아니 모르는데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내시경 카메라 종류에도 그냥 일반 렌즈가 있고 쏜드 카메라 렌즈가 있어요. 쏜드 카메라 렌즈는 (512Hz의) 신호를 이 카메라 헤드에서 뿌립니다.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내가 여기다가 뿌립니다. 카메라에서. 그러면 그 신호를 찾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바로 탐식입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내시경 카메라 여기 있으면 신호를 받으면 그 위치에 몇 센치 밑에 있고 방향이 어디로 도는지가 다 나옵니다. 바로 탐지기거든요. 그래 저희지만 하수 아니요 그 문제인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대충은 알겠는데 그또 벽을 다 허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비트 벽을 다 허물 수 없잖아요. 요만큼만 술 끼면 수리가 다 되는데. 그러니까 내시경 카메라 이렇게 비트 내려오면 바로 탐지기가 이렇게 찾게 되면 그 위치만 찾아 수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색깔 좋아졌다 그죠? 하수관이니까 수리 요즘은 이런 노후 밴드가 있어서 참 수리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전공구가 없는 데에서 이런 전공구도 만들어주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또 다른 또 전공구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요 노후 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저가이거든요. 주철 반도로 해가지고. 근데 얘는 조금 비싼 놈이에요. DV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내구성이 더 강하고 조금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얘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금 고층 아파트고 한다 싶으면은 DVS 조인트를 쓰면 좋아요. 거의 완벽합니다. 그 DRF 타입을 쓰니까 배관이 또 노후가 되니까 고무 패킹이 돼서 또 빠지고 하더라고요. 입상관에는 DRF보다는 이것보다는 수리하실 때 이게 더 좋습니다. 요즘은 좀 보급하죠. DV에서 조인을 치면은 그 검색하면 그 바로 소매도 파시고 그러십니다. 자, 여기 보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방수라는 놈은 이렇게 곰팡이 있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눈 홍보처럼 피게 돼 있고 고드름이 열려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방수 공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 썰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 배관 요런 부분 물가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소변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놈도 있어요. 그 소변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놈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프렌즈를 쓰지 않았을 경우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젠다이는 저는 이제 리모델링은 또 하지만 화장실도 하지만 저는 젠다이를 선호를 잘 안 해줍니다. 있는 집은 뭐 어떻게 해가 그거 해야 되지만 없는 데서 젠다이를 맞는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젠다이 그 66년 젠다이 만들다 하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근데 저는 젊은 사람들은 해주는데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시면은 굳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대신 그 위에다가 대리해서 돌을 해주지만 물론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 많이 했다만 돌만 해주지 왜 그게 하자가 많거든요. 왜 젠다이에서 저 서비스 니꿀 끼우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그죠? 그 다음에 하수 넘어갈 때 거기서 연결 잘못해가지고 하수 문제가 생기지 그죠? 그 다음에 시간 잘하고 나는데 이것도 이제 또 잘못해가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장점은 보기 위한 활용은 장점은 좋은데 마이너스 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잘안 하는 게 맞아요. 아까 얘기했지 그죠? 에어컨 여름철에 꼭 나타나는 이거는 알아요. 여름철에 해야 되겠죠. 이런 모습. 이게 감옥에서 난리 났습니다. 에어컨 물 빠지는 그렇죠. 예.
자, 앞으로 뭐 요거는 제 차입니다. 차량을 또 세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렇게 세팅을 하면 저는 철물점이 그죠. 딱 탑차 문 딱 열면 딱 내 손에서 다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쪽 뒤쪽으로 돼 있고 오늘 더 길게 하는데 저 오늘 더 빠르니까 이상한 그죠. 자, 요건 얼마 전에 뽑았는 차인데 작살났어요 지금. 어느 놈이 저번 주에 술 처먹고 음주운전해가지고 6개가 다 박살냈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대상 포징을 시는 놈 많이 있어. 대상 포징을 해도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그죠? 스타일인데 요것도 참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은 이 차를 추천합니다. 탑차는 좀 제가 해보니까 위험하고 승차감이 이거 완전 그랜저 제가 막 보면서 얘기하는 요렇게 세팅을 하는 방법이 다 있다고 하면서 오늘 끝날 별로 더 있나? 야, 진짜 하면 많은데. 근데 약간 이런 장면이 있는 건데 어차피 다 아시겠죠? 아시고. 자, 네, 하여튼 요 시간 제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강사는 끝나고 난 뒤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블로그에 대해서 뭐 거에 대해서 좀 하니까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그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기 1층으로 내려가시죠. 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